자, 오늘 제2회 두들리 웨비나입니다. 지난 1회 웨비나가 작년 7월 말에 있었으니까 한 2년, 한 1년, 거의 만 1년 넘게 만에 열리는 웨비나네요. 그 이후, 그 작년 웨비나 이후에는 주로 오프라인 교육, 미드업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만나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웨비나를 다시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2회 웨비나의 주제는 두들리 업데이트 내용 확인, 그리고 활용 방안입니다. 사실 슬라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좀 시연을 해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면서 컴퓨터 시연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연할 내용을 제가 낮에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동영상을 재생해 드리면서 마치 제가 시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두들리 주요 업데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5.0 버전이 바로 어젯밤에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데요. 제가 펜 모드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 제가 시트에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만 보이는 건가요? 제가 네, 마우스가 보이진 않군요. 그렇다면 네, 드로잉 모드가 있으니까요. 자, 컬러는 빨간색. 자, 지금은 잘 보이시죠? 레인보우 컬러 버전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네. 두들리가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부터, 0점대부터 시작을 해서 1.0이 정식 출시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 되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게 바로 이 2.0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데이트 내용이 어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업데이트 됐는지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그때 제가 다 메모를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 2.0 레인보우 컬러 버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작년 7월 31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이후로 어젯밤 2.5까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18.3. 네. 제가 아마 약간 잘못 쳤것 같아요. 1.9가 아니라 1.19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1.18.3 버전에서는 각 신마다 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보드 스타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런 맞춤형 그 신 제작이 가능했고, 하다가 두들리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다가 혹시나 깜빡 잊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낭패이죠. 네.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이 생겨나 1.19.12부터 생겨났고 텍스트를 줄일 때 줄바꿈을 하는지 아닌지 보여주는 뭐 워드랩 같은 기능들이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버전 2.0 버전이 생겨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사용자 편의성에 좀 노력을 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제작을 할 수 있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지와 폰트 쉽게 교체하기, 펜과 줌 효과, 오디오 트랙 추가, 애니메이션 GIF,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크기도 지원하고 이미지 폰트 사운드를 한꺼번에 업로드, 폴더로 관리하기, 신마다 자막 추가하기, 어제 나온 거는 이미지 등장 효과음 지원하고 템플릿 지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 번만 읽어만 드리면 알기가 좀 어려우실 테니까 이 내용은 이따가
오늘 제가 시연 영상을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제가 멘트도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영화를 코멘터리 형식과 코멘터리 한다고나 할까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영화 주인공 내지는 감독이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업데이트는 이와 같고요. 자, 근데 제가 화면을 오케이 됐습니다.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동감 있는 동영상 제작. 일단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두들리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뭔가 그려나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파워포인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을 그리고 그래서 텍스트를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주의 집중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움직이는 모습들,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두들리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 자체가 그런 고급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뭔가 스케치하듯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려나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기능들은 사실 일부러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생겨나겠죠. 그래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두들리 레인보우 2.0 버전, 이 버전도 사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들리의 그 단어 자체가 두들에서 어원이 유래됐죠. 두들, 그러니까 그리다, 낙서 같은 것을 그리는 걸 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낙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꼭 굳이 컬러가 들어가고 예쁜 그림이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효과가 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요청을 해서 2.0 버전에서는 그 레인보우 에드온 버전에서는 컬러가 지원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컬러가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컬러를 보다가 흑백을 보면 왠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흑백이 주는 고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리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흑백이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가 나왔는데 컬러 TV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흑백 TV를 보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은 거의 컬러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검은색 3개, 파란색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검은색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 시연으로 다 포함한 내용들이고요. 파란색은 포함되진 않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 그런 내용들입니다.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생동감 있는 영상, 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뭔가 움직이고 화려한 느낌 이런 것들을 생동감 있는 동영상 제작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제 생겨난 기능이죠. 2.5에서 생겨난 이미지 등장 효과. 그러니까 캐릭터가 하나 나올 때마다 뭐 뾱뾱 스르릉 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하나, 둘, 셋 나오면 뽁뽁뽁 이런 식으로 이미지마다 효과음을 줄 수가 있는 기능이 어제 생겨났고요. 애니메이션 GIF는 생겨난 지는 좀 몇 달 되었죠. 그동안에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GIF 파일은 흔히 이제 뭐 짤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GIF로 많이 만들죠. 애니메이션이 지원되는 GIF 파일을 올려놓으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디오 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팬 앤 줌 효과. 그러니까 화면이 옆으로 이동을 하고 화면을 이제 당겨 보이고 밀어 보이는 팬 앤 줌 효과가 유용한데 두들리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죠. 팬 앤 줌 효과도 이제 두들리에서는 몇 달 전부터 지원합니다. 다음 멀티 사운드 트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음성과 그리고 배경음악에 하나씩 트랙이 있었는데 트랙을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효과음 같은 경우를 별도로 표시하고 싶으면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효과음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체가 일반적으로 좀 쓸어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페이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도 등장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자막도 씬마다 자막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생겨나서 자막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자, 이런 생동감 있는 표현 업데이트 외에도 크게 영상 제작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영상 제작 편의성 기능들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파일을 하나 만들면 한 화면에서 쭉 늘어져 있고 그것들이 오래된 것들을 찾으려면 또 서버에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씬을 중간중간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최근 들어 생겨났습니다. 그 개체마다 세부 숫자 정보, 이미지 폰트 교체를 쉽게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마 이 시트만 보셔가지고는 자세히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연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 장이 더 있는데요. 두들리 캐릭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연과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제가 잠깐씩 포즈, 그러니까 중지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 얼굴과 동영상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동영상은요? 네, 영상, 네, 제 얼굴도 조그맣게 아마 나와 있고, 영상 파일이요? 아니, 영상의 화면에 재생이 될 텐데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네,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뜨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잠시 줄여놨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접속이 어렵거나 그 자세히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없죠. 제가 녹화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렇다니까 녹화 영상으로 좀 시청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좀 이게 뭔가 좀 트러블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해 드리기에는 또 이제 웨비나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제가 함께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선 제 모습을 동영상을 두들기에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제 모습을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옮겨놓은 이 파일을 GIF로 변환을 해서 두들려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제가 막 찍어서 이것을 GIF로 변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GIF로 변경하는 툴은 저는 제가 선호하는 툴은 이제 필모라 9이라는 동영상 편집 툴인데 물론 이 툴이 아니어도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GIF 변환도 지원하겠죠. 이 툴은 가격 대비 여러 가지 성능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필모라 9 프로그램을 띄운 후에 그렇죠? 예, 동영상 파일을 추가를 해 넣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을 변환을 하려면 일단 타임라인에다 끌어놔야겠죠? 네. 그래서 해상도는 동영상 파일의 해상도에다 맞추고요. 시간은 대략 한 4초, 5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제 잘 나오죠.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죠. 추출을 해서 옵션을 GIF로 주고요. GIF에서 파일명도 하나 내 비디오에서 뭐라고 넣을까요? 이태원 GIF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도 변경을 하고요. 다음엔 네, 아우트 폴더도 다운로드 디렉터리에다가 만들고 해상도는 1920이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절반 정도인 640에 48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640에 480 정도로 줄이고요. 프레임도 30프레임은 너무 용량이 크십니다. 15프레임도 정도로 줄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추출, 즉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고 이제 동영상이 변환이 되겠죠. 동영상이 변환이 다 되고 나면 네, 지금처럼 소리가 나고요. 네, 지금 동영상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GIF로 만들었는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고 있죠. 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 동영상을 저장을 하고요. 한 가지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동영상 클립을 GIF로 변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모라 9에서 제공하는 카운트다운 중에서 제가 네, 그쵸. 셋둘 하나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길어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길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을 지금 2배 정도로 높이고요. 그러면 셋, 둘, 하나. 시간 아마 3초 내지 4초 정도로 딱 적합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은 카운트다운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도 아까 보셨던 대로 640, 480 이번엔 15프레임도 너무 기니까 12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동영상을 변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변환을 다 하게 되면 네,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셋, 둘, 하나. 방금 보신 게 GIF 파일이에요. 움직이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GIF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모라 9 프로그램은 닫고요. 이제 두들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좀 포즈를 하고요. 지금 동영상 화질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상도가 너무 낮아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깨끗하게 잘 보이시나요? 시연하는 동영상 화질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흐리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화면이 흐릿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잘 보이신다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두들리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네,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두들리를 실행을 시킵니다. 두들리를 실행을 시키면, 자, 두들리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폴더 모양이 있죠? 폴더 모양, 이제 폴더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이름은 GIF 테스트로 하고요. 해상도는 가장 높은 해상도로 해야겠죠. 1920으로 하고 새로 두들리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뭐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스크립트를 뭐 디테일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인위적이고 즉흥적이면서 그냥 나름대로 아재 개그가 들어간 코믹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했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픽토그램 스타일의 이미지예요. 픽토파이고라는 유료 서비스에서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인데 저희 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다 계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 내용들은 이따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는 모양 이미지를 갖다 놓고 좌우 반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탭에 가서 폰트는 그냥 뭐 무난한 EBS 주식경채죠. 그래서 내용을 넣습니다. 선물이 뭘까요? 이렇게 내용을 넣고 크기가 좀 작으니까 크기는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은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 모두 1초 정도로 바꿨습니다. 기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본이 3초이고 텍스트는 너무 짧아서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요. 저는 디폴트로 그리기 시간을 1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씬으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물이 뭔지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는 뭐 그런 씬을 만들 텐데요. 그래서 로켓을 타고 도망가는 씬에다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폰트는 네, 푸어 스토리 아니 싱글 데이죠. 네. 저 폰트를 넣고 여기다가 내용은 자, 이렇게 안 알려주지롱 이렇게 내용을 넣은 다음에 옆에다가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이 좀 유치하죠. 자, 컨트롤 키 그리고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르면 여러 영상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서 네,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생하는 시간은 각 1초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쓰고 넘어가서 그리고 쓰고 각각 이미지당 1초씩 그리는 이미지이죠. 자, 지금 영상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예전에는 씬을 추가를 할 때 현재 마지막 씬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마지막에 씬을 만든 다음에 그걸 마우스 끌어다가 앞으로 옮겨야 됐었는데 지금은 씬을 새로 추가하는 중간중간에 씬을 추가하는 기능이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씬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 씬의 앞에 이렇게 새로운 빈 씬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빈 씬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요. 우선 아까 제가 GIF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카운트다운. 자, 지금 입력하게 되면 파일 네임이 그대로 그 이미지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카운트다운 파일을 추가하고 네, 다시 화면을 조금 넓힌 다음에 자,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가 삽입이 됐는데요. 화면 전체를 덮을 정도로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일단 잡아다가 오른쪽 왼쪽을 잡아다 끌고 가운데 중간으로 아래 위 수직 정렬을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선물이 뭘까요? 자, 그리고 3 하자마자 바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음 화면이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좀 잘 신경을 써가지고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GIF 이미지가 그리는 시간이 3초란 말이죠. 그러면 GIF 이미지를 3초 동안 나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정작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기 시간은 기본 3초로 되어 있는 것을 0초로 바로 그리지 않고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씬 설정에서 extra time at the end 이것들을 한 5초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씬의 extra time at the end는 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 시간을 얼마 정도로 여유가 줄지가 바로 extra time at the end죠. 그래서 처음에 0초 동안 후딱 그리고 나서 5초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씬이 끝나기를. 이 씬을 5초가 지난 다음에 다음 씬으로 넘기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그 5초 빨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초 그 시간 동안에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미리 보기를, 자, 이번엔 이쪽 말고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미리 보기 말고 왼쪽 그 캔버스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리뷰 하게 되면 화면이 나뉘어서 보이거든요. 그 스크린이 좀 작긴 하지만 딜레이, 버퍼링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보시면 셋, 둘, 하나. 네. 마우스로 끌어다가 원하는 곳을 재생시킬 수 있어요. 재생해 볼까요? 뭘까요? 넘어가고 셋, 둘, 하나. 자, 나오고 딱 넘어가죠.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도 그 페이지 넘기는 것보다 그냥 엑시트 애니메이션을 논으로 하게 되면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씬을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씬 추가를 해서 두 번째 씬에다가는 제가 아까 제 모습을 그냥 재미있게 그 선물이 뭘까요? 하면 제 모습이 애니메이션 되는 것들을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제 얼굴에 있는 GIF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화면에도 나타날 텐데요. 지금 계속 말을 해서 물이랑 커피랑 마시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큰 화면으로 중앙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로 끌어다가 해도 되지만 이 설정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직접 사이즈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1920 하게 되면 세로는 자연스럽게 비율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렬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얼추, 네, 맞죠? 마우스로 디테일하게 좀 끌어다가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리기 시간을 0으로 할게요. 0으로 하게 되면 그리시기 시간이 있으면 보셨듯이 이렇게 화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리기 시간을 0으로 만들고 아까 기억나시죠? extra time at the end 이 시간을 마찬가지로 한 5초 정도로 놓고요. 자, 이제 한번 된 것 같은데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큰, 네. 화면 전환도 이제 논으로 하면 좋겠죠. 아까처럼 미리 보기 창을 열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마치 동영상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보이시면 조금 전에 잠깐 보셨나요? 한 바퀴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GIF 애니메이션을 한 번 반복을 하면
처음으로 가서 다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을 하다가 딱 중간에 끊겨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반복을 한 번만 하도록 지정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돌아가서. 자, 여기서 맞추고 엑스트라 타임 신 트랜지션을 논으로 변경한 다음에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선물이 뭘까요? 한 다음에 끝나고 딱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 다음 씬으로 지나가니까 오히려 어색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바퀴를 돈 다음에는 그냥 마지막에는 잠시 멈추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딱 맞추던가요. 시간을 딱 맞추기보다는 자, 이미지를 클릭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프, 무한 루프를 할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무한 루프를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루프 카운트 한 번만 실행하도록 변경을 해놓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하면 한 바퀴 돌고 딱 나면 멈추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GIF 애니메이션을 다룰 때 좀 디테일하게 툰바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씬의 끝부분을 잡아다가 끌면 전반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다가 텍스트를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내용이었죠? 선물이 뭘까요? 재미있게 이렇게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자, 줄바꿈을 한번 하고 네. 중간 정렬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정렬을 하고요. 폰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폰트, 이런 폰트로 한번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 폰트가 있는 데다가 다른 폰트를 잡아다 끌면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폰트와 이미지도 기존에 있는 것에서 마우스로 잡아다가 끌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다고 나오고요. 폰트가 변경이 되는데 어떤 폰트는 아래 위가 길어서 이렇게 받침이 잘려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텍스트를 편집해서 줄바꿈을 하나 해서 빈칸을 만든 다음에 네, OK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게 됩니다. 색도 좀 검은색보다는 파란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크기도 조금 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조절을 해야겠죠. 시간도 그리기 시간 1초. 이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GIF 이미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서 0초 동안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제 계속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텍스트가 그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그리고 쓰고 다 넘어가서 애니메이션 하면서 글 쓰고 자 다음 화면으로 잠깐 멈추고 셋, 둘, 하나 나오고 다음에 안 알려주지롱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씬을 펜과 줌 기능을 써서 좀 더 약간 움직이는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회전을 조금 시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기를 좀 줄이고 텍스트도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배치해 놓고요. 자, 이제 에펙스, 그러니까 이펙츠죠. 이펙츠의 변형 줄임말인데요. 타임라인은 맨 위쪽에 보면 이펙트 효과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쵸. 충분히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씬이 유지되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요. 자, 이 펜 앤 줌 이펙트를 넣은 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 이후가 나오니까 길이를 좀 길게 맞췄습니다. 첫 씬인데 그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자, 일단 이펙트를 좀 끌어놓고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화면의 크기입니다. 이 화면의 크기를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는 화면의 중간에다 가져놓는 게 좋습니다. 자, 중간인지 잘 모르겠으면 캔버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리드를 클릭하면 문구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대충 중간 정도를 맞추면 편하겠죠. 맞춘 다음에, 자, 그렇죠. 여기서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자, 화면을 줄여서, 그렇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하려면, 자, 처음에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상단에서 끝나는, 이러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리기 이미지는 펜 줌 효과를 줄 때는 이미지 그리기 효과를 아예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딱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상단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리기 시간을 0으로 주고 텍스트도 0으로 주면 그리지 않고 바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펙트를 맨 앞으로 갖다가 끌고 씬의 전체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구, 다시 시작하는 부분과 이펙트를 잘 맞추면 되겠죠? 그렇죠. 나타나서 오른쪽 상단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씬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는 텍스트, 엔딩 시퀀스를 넣어보려고요. 폰트는 그냥 뭐 적당한 거 하나로 고양으로 넣어서, 네, 텍스트는 내용은 그냥 끝 이렇게 한 글자 넣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중간쯤에 적당히 넣고 글씨 크기는 이 정도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시간은 마찬가지로 0초 정도로 주겠고요. 미리 씬 설정에서 엑스트라 타임 앳 디 엔드 씬 지속 시간을 좀 늘리는 겁니다. 다시 이펙트 효과를 넣어서, 자,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부터 끝으로 갈 때까지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펙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락을 일단 풀고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화면을 좀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참 조절이 안 되면 이게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자, 그렇죠. 화면을 크게 만들면, 자, 왼쪽 화면에서는 지금 글자가 굉장히 작죠. 작아 보이죠. 화면 대비. 오른쪽 화면에서는 화면 대비 글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이미지 크기는, 텍스트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화면 사이즈를 변경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끄지라는 게 작은 글씨에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날아가고, 뭐 위로 휙 지나가는 이 정도야 그냥 네, 넘어가고요. 뭐 이런 디테일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마무리했네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셋, 둘, 하나.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끝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완성을 다 해봤는데 저희 파일을 내보내기 전에 어저께 저녁 때 새로 나온 기능이 있었죠. 네, 그 애니메이션 사운드 기능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자, 이 이미지를 설정을 클릭하고 지금 잠깐 소리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그 효과음이 이제 나올 텐데 혹시 너무 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자, 효과음을 뭘로 지정을 해볼까요? 북소리, 볼링 스트라이크 소리나 총소리. 네. 아우, 깨지는 소리 너무 시끄럽네요. 네, 부저음도 별로고요. 네, 카메라 셔터 소리. 네, 이런 차임벨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차임벨을 지정을 하고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에도 등장의 사운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텍스트가 오히려 다른 것보다 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별로고 아까 들어보셨던 이 차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텍스트 사운드를 등장 사운드를 차임으로 바꾸고 이 사람 등장하는 거 똑같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북소리로 어차피 텍스트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내보내기를 하면 자, 이제 화면을 내보내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이전으로 잠시 가서 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내보내기를 할 때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저장을 하고요.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파란색 버튼의 이제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설정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영상 이런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는데 뭐 그 디렉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인코딩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코딩하기 전에 찾아보기를 해서 정확한 경로를 지정을 하고 이름도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면 좋습니다. 해상도는 최종보는 가장 큰 걸로 해야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이즈도 있네요. 가장 큰 사이즈로 그리고 프레임 퍼 세컨드도 60 가장 높게 그리고 맥시멈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면 사실 두들리는 지금 동영상으로 인코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많이 걸 텐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화면을 빨리 돌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자, 됐죠? 동영상 인코딩이 됐고요. 이제 자, 화면을 닫고 동영상을 직접 미리 보기를 해서 완성된 작품을 볼게요. 자, 이 정도의 거의 이제 초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초등 수준의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지금 물론 영상 퀄리티보다는 영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뭐 기법 내지는 팁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기존에 두들리만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쓰고 화면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기능들 그러면 이게 그렇죠.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채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음은 그 중간중간에 트랙을 하나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 수 있죠. 한번, 네, 좀 이따 잠시 제가 시연을 해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마다 효과음을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그 효과음은 두들리에서 지원하고, 또 내가 업로드한 효과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지팡이로 뭔가 뾰로롱 나타날 때 등장하는 그런 효과음.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수월해졌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잠시 아까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미지 등장 효과음 여러분 보셨죠? 됐습니다. 자, 이미지 등장 효과음 여러분들 네, 아까 보셨고요. 자,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 GIF는 사용할 때 하나 주의할 점에 자, 이거죠. 그리기. 자, 여기다가 그리기 시간은 여기다가 0초로 주고요. 0초. 그리고 나서 그 엑스트라 타임 at the end 자, 이거 쓰기는 좀 어렵네요. 지연 시간을 충분히 줘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GIF는 특정 씬의 마지막보다는 가급적이면 앞이나 중간 부분에 넣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펜과 줌 효과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커지고 줄어든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멀티 사운드 트랙 그리고 개체 나타내기 자막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생동감 있는 좀 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는 그런 것들, 네. 애니메이션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렇죠. 이제 카테고리도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좀 아쉽죠. 두드리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만 나오니까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부분이죠. 자,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일단은 폴더를 새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을 삽입할 때에도 사실 별 기능 아니겠지만 특정 원하는 씬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네,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씬의 앞에 보이겠죠. 개체의 세부 숫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원래 이미지를 돌릴 때 잡아다가 끌면 됐지만 거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각도, 정확한 크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와 폰트를 교체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 폰트에다가 잡아다가 끌면 교체가 되니까 훨씬 더 수월했죠. 자, 그리고 파일, 예전에는 폰트를 업로드할 때 수십 개의 폰트를 업로드할 때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해야 돼서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의 파일은 한꺼번에 잡아다가 끌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사이즈도 지원을 하고요. 자, 레인보우 적용 편의성 그리고 템플릿 지원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시연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능 중에서 좀 애니메이션 효과,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채롭게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예, 챗은 편하신 대로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또는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자, 두 번째 화면에서 두들리 화면이 어디 가고 없네요. 다시 화면 2. 자, 지금 두들리 실행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이시나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요것들을 자, 잘 보였죠? 자, 그럼 제가 잠시 이 화면을 옮기고 자, 공유를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스크린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두들리를 띄워놓고 와서 스크린 쉐어 두들리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들리 화면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을 좀 키워야 될까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야,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어제 저녁에 추가된 템플릿 기능입니다. 보시면 프로젝트 탭 옆에 자, 혹시 제가 화면 위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도 같이 보이나요? 화면만 보이시나요? 그 챗 한번 주시겠어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잘 보이는지 아니면 챗 화면만 보이는지요? 그러니까 뭐죠? 화면만 보이는지요? 마우스 지금 프로젝트 탭과 템플릿 탭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니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로젝트 탭 오른쪽에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템플릿 탭을 클릭하면 두들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개의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이 템플릿 중에서 좀 활용할 만한 것 뭐가 있을까요? 자, 3 tips 어쩌고저쩌고 트레이닝, 인바이트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애뉴얼 리포트, 자,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뭐 세 가지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뉴 리스팅, 그러니까 새로운 부동산 물건이 등장했을 때네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고르기. 자, 여기서 미터 팀, 헬스케어 세팅, 비즈니스 세팅, 자, 헬스케어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뜨고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넣을까요? 헬스케어 오픈 세팅 입력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선택했던 그 템플릿을 두들리에서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와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좀 줄여볼까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이미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이제 버퍼링이 좀 심하죠? 그럼 미리 보기, 요거 말고, 캔버스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밑에 자막도 나오네요. 그 자막 기능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lcome to 어디 나오고, We love our team. 다음 시는 자 누구 네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인가 보죠. 자 이렇게 영상을 풀로 다 만들어서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것만 교체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가 이름이 나미일 거예요. 나미. 그렇죠. 이 친구 클릭해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그쵸 나미, 닥터 나미인데 이 나미 말고 좀 다른 캐릭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까 제가 레인보우 적용 편의성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이 씬에서 이 지금 보시는 나미 캐릭터를 혼자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들리 레인보우를 여기서 온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미지들은 다 그대로이지만 남이 혼자 컬러로 변경이 되죠. 또는 씬 설정을 눌러서 이 씬에서 레인보우를 설정을 하고 자, 모든 이미지를 컬러로 보여준대요.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씬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컬러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다른 씬들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흑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동영상 설정에 가서 레인보우 설정을 ON으로 하고 그렇죠? 오케이 ON으로 하고 나서 어플라이 적용을 하면 전체 동영상이 컬러로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인보우 적용 편의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남이 캐릭터를 좀 다른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이 남이 말고 캐릭터 탭에 가서 닥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의사하고 너무 모를 테니까. 닥터라고 입력하면 여러 의사가 나오죠. 자, 저 남이 말고 바코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바코를 끌어다가 남이 위로 싹 갖다 놓으면 색깔이 바뀌었죠? 마우스를 놓으면 교체하겠느냐? 네, 교체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는 새로 이미지를 추가하면 여러 가지 그려지는 뭐 순서라든지 이 그리는 시간 이런 내용들을 다 나름대로 설정을 했을 텐데 다시 설정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내용, 원하는 캐릭터만 쭉 변경을 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바코 넣어서 리플레이스 교체하고 됐죠. 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하고 파일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목록에 아까 템플릿이 있었죠. 템플릿은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 My Paid Template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내가 구면 템플릿은 아직 없죠. 여기서 마켓으로 가서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다양한 주제의 템플릿이 있겠죠. 그래서 뷰 팩을 클릭을 해서 실제로 템플릿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27불을 주고 구매하면 이 템플릿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두들리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기능들을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이제 용량 감안해서 좀 약간 느린 편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시트 중에서요. 우선 멀티 사운드 트랙. 지금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배경음악까지 같이 넣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내레이션을 입력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마이크가 있는 나레이션 트랙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녹음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운드 한 트랙을 중에서 점 3개가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에 여기서 트랙을 애드하게 되면 트랙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지금 음악 듣고 계신 음악은 뭐 댄스 윗 미라는 음악이었죠. 밑으로 추가가 됐군요. 그러면 이곳의 적당한 곳에다가 효과음. 자, 이 카테고리 중에서 두들리가 효과음을 최근에 많이 추가했는데 그게 다 여기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까 들으셨던 이런 것들도 다 효과음에 다 추가가 됐나요? 그러면 요 보잉을 잡아다가 요쯤에다가 이제 끌어넣어 볼게요. 시간은 2초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중간쯤에다가 이동을 해 놓으면 자, 다시 처음부터 재생을 해볼까요? 네, 지금은 그냥 대충 넣었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마커라는 캐릭터가 나타날 때 뿅 하려면 여기서 이 멀티 트랙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추가하기보다는 이 이미지 등장 사운드에다가 주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멀티 사운드 트랙, 여러 가지 사운드 트랙을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보여드렸고요. 자, 자막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자, 화면 모드로 가서 자, 일단 동영상 설정에서 자막을 서브타이틀을 ON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면 네,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해당 신. 자, 이 신을 클릭해서 잠시만 한 3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였죠. 자막이었죠. 동영상에서 동영상 설정에서 자막을 ON으로 하고 씬마다 자막을 보여주고 싶은 씬이 있고 필요 없는 씬도 있잖아요. 여기서 넣습니다. 서브타이틀을 끄면 이 씬에는 자막이 나타나지 않고요. 키면 이 씬의 자막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자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자막에 대한 폰트와 백그라운드의 컬러와 사이즈 그리고 투명도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새로운 영원히 오픈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조금 글자를 키워볼까요? 한 32 정도로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는 엔터를 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네, 백그라운드 그대로 두고요. 저장.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자막이 나타나지 않지만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전에 자막 보이셨나요? 보셨나요? 네, 이렇게 자막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능 중에 아마 마지막 기능 설명 중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막 다음으로 개체 나타내기와 그리기 경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기 경로도 예전에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만 그리기 경로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능이 좀 개선이 돼서 어떤 이미지라도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마우스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이 바로 뭐 그린다는 거잖아요.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자, 기본적으로 그리기 원리는 이렇습니다. 테두리 먼저 다 그린 다음에 색칠을 주르륵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 방식인데 자, 우선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채워놓을 곳 점을 찍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제 좀 보이네요. 자, 계속 뭐 일단 막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래.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그리고 색칠할 때 머리부터 색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일단 그러면 이만큼 그렸으니까 또 이제 손을 색칠하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고 마지막 점에서 이어져 버리네요. 자, 취소 어떡하죠? 취소하려면 컨트롤 Z 누르면 취소됩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패스를 추가해야죠. 그래서 8.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새로운 패스를 추가해서 8. 자, 됐습니다. 이름도 변경을 하면 좋겠네요. 첫 번째 패스는 뭐였죠? 첫 번째 패스는 머리. 두 번째 패스는요, 우리가 보기에 왼손이죠. 자, 왼손. 세 번째 패스는 오른손. 자, 됐죠. 저장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뭐 돌아가나 마나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오른쪽, 왼쪽, 다음에 나머지. 저장하고 가서 한번 미리 보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이제 버퍼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뷰 창에서 미리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린 다음에 칠하고, 자, 아까 그리기 경로에서 칠하고, 나머지 칠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그리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자, 이 그리기 경로에서 조금 전에 했던 이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리빌 모드, 나타내기 모드를 들어오고 아닌 페이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했던 경로를 먹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르륵, 그리고 스르륵,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개체 나타내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 공유를 잠시 멈추고, 그렇죠. 화면 공유를 멈추고 잠깐 시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처음 보셨던 멀티 사운드 트랙 보셨죠? 트랙을 추가해서 효과음 같은 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직접 녹음을 할 때 볼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좀 작고 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트랙을 좀 나눠서 작은 것들은 한 트랙에, 큰 것들은 한 트랙에 모아놓고 볼륨을 좀 조절하는 그런 응용 방식도 있고요. 다음에 개체 나타내기, 그리기 경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막 지원하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업데이트, 네, 레인보우 적용 편의성, 그러니까 전체 흑백 컬러로 나타내는 부분들을 이미지만, 특정 씬만, 그리고 동영상 전체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생겨난 템플릿 지원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지금은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만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내가 템플릿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10시 24분,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네요. 앞에 다 먹은 시간 제외하게 되면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많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간략한 개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 동영상은 뭐 유튜브 같은 것들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소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한 3,500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그 두들리 캐릭터의 장점은 그 비디오 스크라이브와 다르게 각각 캐릭터의 이름이 있죠. 종류도 다양해서 제가 직접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 2, 3, 4, 5, 6세대 그리고 스페셜 캐릭터까지.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 20개의 포즈를 가진 20개의 동작, 뭐 손을 올리고 무서워하고 뭐 날아다니고 이런 각각의 20개의 포즈를 가진 캐릭터가 15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담, 브래드, 스티브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세대 캐릭터는 이 기본 포즈에서 좀 확장된 포즈. 손을 위로 가르치고 위로 위, 아래, 뭐 중간. 그리고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든지 기본 포즈에서 좀 확장 포즈까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2세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티나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16종이 있습니다. 3세대 캐릭터는 주로 이제 직업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폴리스, 뭐 또 강도, 슈퍼히어로, 스포츠팬, 가드너,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주로 묘사한 그런 캐릭터가 그런 직업들을 묘사한 캐릭터가 총 9종, 877캐릭터. 다양한 생활 동작들을 표현한 4세대 캐릭터 12종 1084개 그리고 5세대 약간 1, 2, 3, 4대에 포함되지 않은 애매한 것들을 5세대로 분류했고요. 6세대는 최근 들어서 추가된 약간 카툰 비슷한 느낌이 나는 캐릭터를 6세대 캐릭터로 제가 분류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인종, 뭐 크리스마스, 운동, 장애, 환자 이런 캐릭터들을 스페셜 캐릭터로 분류해 봤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잘 활용하려면 한 몇 가지 정도 제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화면을 공유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공유로 해놓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최근 들어서 두들리 사이트에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좀 부가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새로운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디 가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What's New라는 섹션에 전면에 보이고요. 또는 메뉴 상단에 있는 새 소식 메뉴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게시를 할 겁니다. 안내한 소식들을요. 그리고 먼저 자, 두들리 포럼 Q&A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오픈 채팅의 단톡이라든지 뭐 메일로 조금 어렵죠. 그래서 게시판 성격을 가진 포럼을 제가 구축을 해서 이곳에서 개인적인 뭐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은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미 이제 조금씩 뭐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들리 독스는 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궁금한 내용, 또 두들리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제가 위키 형태로 정리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명명하기를 두들리 독스라고, 도큐멘트죠. 두들리 독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자, 독스로 가기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두들리 독스. 지금은 아직은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일단 처음에 라이센스 부분이죠. 동영상 이미지 이런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직접 물어보시는 거. 뭐 로그인이 안 돼요. 두들리에서 외국어 폰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들리 캔버스 중앙 캔버스를 좀 키우려면요. 그리고 이미지 리빌 모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단순히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룸이라는 서비스 알고 계시죠? 룸으로 제가 간략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번 영상에는 리빌 모드와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들리 멤버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료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좌했던 대부분의 동영상들도 이곳에서 학습을 할 수가 동영상들을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두들리 멤버스의 도우미 위젯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로그인 한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건 로그인 한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도우미 봇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봇을 클릭하면 환영 메시지가 나오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를 조회해서 이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조회해서요. 제가 누군지 누구님 해서 이름이고 연락처 이렇게 나오고 제가 제공해드린 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두들리 멤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두들리 동영상 강좌와 여러 가지 활용 자료를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영상 강좌, 그리고 두들리 서치, 보물창고, 픽토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좌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영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시보드로 로그인해서
네, 이동을 해보면 두들리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나왔죠. 여기서 그동안의 두들리 교육과 미덥 내용들을 다 정리해놔서 뭐 한 7월 초에 했던 교육은 5차 교육은 6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상 녹화 시간만. 자, 강좌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내용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강좌도 제가 하나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보물창고는 두들리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사실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서 번들로 사용할 수 있는 소품, 그리고 애니메이션 GIF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다채롭고 좋은데 GIF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번들 이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GIF도 자 125가 아니고 250개씩인데요. 250개씩을 제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한글 폰트도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기능들은 두들리 서치인데요. 캐릭터를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구분해 드린 내용들이 있죠.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캐릭터. 전체 캐릭터를 우선 한눈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별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아니면 이제 4세대 여성 캐릭터 한번 클릭을 해보면 4세대 캐릭터는 총 13종 1084개 캐릭터고요. 캐릭터당 한 30개에서 200개 정도. 그 중에서 여성 캐릭터는 7종에 462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설명을 한번, 네, 지금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딩을 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야. 자, 캐릭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여성 캐릭터 아야, 그리고 엘리사, 등등 있죠. 아야가 160개. 그래서 아야 160 캐릭터를 조회하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캐릭터는 이제 클릭을 해보고요. 그렇죠. 아, 이런 캐릭터를 내가 원했어. 그러면 요 아야 카워싱이 있네요. 요만큼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그래서 두들리에서 직접 두들리 프로그램에서 직접 클릭을 해서 자 붙여넣기 해보면 아야 자 카워싱일까요? 그렇죠. 예. 띄어쓰기가 있네. 아야 카워싱 원투 두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들리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조회해서 검색을 한눈에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픽토그램 이미지, 제가 픽토5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00개 이상의 픽토그램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는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PNG를 보통 다운받아가지고 두들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용이 1년에 89불이니까 1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50개씩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을 제가 이쪽에 에이전시 계약을 해서 두들리 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이제 유료 계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들리 멤버스 가입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골드 회원이 되시는데 골드 회원은 기본적으로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달 10,000원 정도로 두들리 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 리소스를 얻으실 수 있는 개념으로 연간 한 10만 원이지만 초기 프로모션으로 이제 15만 원에 3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두들리 캐릭터를 그리고 두들리 소품들도 있죠. 두들리 캐릭터와 소품이 사실은 이제 두들리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죠. 자, 6세대 캐릭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세대 캐릭터는 주로 인물들, 자, 지금 이게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기 직업, 학교, 약간 그 카툰 느낌을 주는, 네, 그리고 허약 섹션에는 최근 들어 나오는 이제 병약한 모습들이죠.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은 뭐 코로나 시대에 좀 잘 어울리는 캐릭터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별 캐릭터를 또 준비를 해 놨고요. 다음에 요거. 자, 소품들도 두들리의 프롭스 소품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눈에 확실하게 좀 보고 나서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실 캐릭터 분류는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분류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두들리 소품의 카테고리 분류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애니멀부터 해서 버즈 등등, 그리고 마이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캐릭터죠. 업로드한 이미지들이고요. 그런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분류가 굉장히 좀 빈약한 편입니다.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보면 자, 비즈니스, 캐주얼, 트렌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들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일일이 조회해서 이미지 다운 넣어서 이렇게 캔버스에 넣은 다음에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이름을 다 일일이 넣어 가지고 지금 한 6,300개 정도 되는 캐릭터들을 다 정리를 해놔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화면은 공유는 이제 중지를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없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네, 여러분들이 좀 문의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쭉 한번 훑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웹이나 자, 이것도 화면 공유를 할까요? 자,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제가 빨리 조정을 해서 한 15분 정도 내로는 네,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챗봇이죠. 두들리봇에서 그 웨비나에 신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오는데요. 뭐 성함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찬 쌤 말씀하신 샘플 제작 과정들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제작 과정들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재도 쌤 말씀하신 인물 사진 넣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지는 그것도 제가 앞으로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그리고 멤버스 회원들에게는 또 프리미엄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는 스케치 형태로 이미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앱 보면 사진 촬영해가지고 스케치 형태로 변환해주기도 하죠. 그 이미지를 두들리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돈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내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캐리커처 시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두들려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쌤 자연스러운 배치 구성들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좀 많이 훑어봐야겠죠. 자, 김미옥 쌤 오늘 참석은 아마 네트워크 문제상 못 해주셨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외부 동영상 프로그램과 믹스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김미옥 쌤과 유수남 쌤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의해주셨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필모라 9입니다.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물론 필모라 9 사용법도 차근차근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그 필모라 9에서 동영상을 GIF로 변경해서 두들리에 가져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들리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MP4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필모라 9, 곰믹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어붙이고 전환 효과 같은 것을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문은경쌤 자막 아까 잠시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그런 질문들, 새로운 기능 업그레이드 내용들 오늘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등등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투표 기능들이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처음에 좀 접속 상태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워서 워낙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여기서 김윤종 쌤 먼저 말씀드리면 픽토그램 제가 아까 권한 드렸죠. 골드 멤버에서 픽토그램 이미지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PPT라든지 인쇄물 어디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저작권이 그렇게 권한이 허용되어 있고요. 폴 제가 좀 투표를 드릴 텐데 자, 우선 한 번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경로로 웨비나에 참석을 하셨나요? 자, 이메일 안내 받으셨는지,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 소개받으셨는지, 두들리 홈페이지에서 보셨는지, 페이스북 또는 뭐 기타 어떤 경로로 이 웨비나에 참석을 하셨는지 한번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쪽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답변 주셨고요. 6분. 네. 두들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오셨군요. 자, 다 답변 전체는 아니지만 8분 다셨는데 폴 닫겠습니다. 하나, 다섯 세고 투표 닫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폴 닫고요.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두들리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용하고 계신 두들리 버전은 어떤 정도 버전을 사용하고 계세요?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레인보우. 또 구매 전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하는 분들은 한번 답변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6분 주셨는데요. 레인보우가 전반적으로 많으시군요. 컬러 버전이어서. 그리고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으시고요.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9분.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5 세고 투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자, 투표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면서 웨비나를 통해서 질문 주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네. 자, 한글 파일을 올리면 검색이 안 되나요? 검색이 잘 되던데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그러면 이태원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네, 정한우 쌤 알려주신 이 SVG 사이트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사이트이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픽토그램 네, 문의 주신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겁니다. 자, 1시간 지금 한 40분 중에서 앞에 좀 원활치 않은 시간 무수히 떼고 1시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트워크 접속 환경, 상태 환경 역시 이제 이 웨비나는 혼자서 여러 가지 다루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응대하고 발표까지 하려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터를 별도로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매니징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지금과 같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웨비나 영상은 제가 녹화 중이고 녹화 완료되면 웨비나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메일로 드려서 다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들리 멤버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두들리 멤버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 오픈 채팅이나 두들리 사이트 보면 또 이메일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좀 더 두들리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 텐데 대신 좀 정제된 컨텐츠보다 좀 이제 가벼운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제된 컨텐츠를 만들려면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빨리빨리 많이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소 좀 버벅거리거나 이렇게 뭐 멘트가 꼬이더라도 그냥 편하게 그냥 내 컴퓨터에서 직접 시연을 해 보이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웨비나를 종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웨비나 리뷰, 그러니까 후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후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거기서 이 웨비나 참석하셨을 때의 소감들 작성하실 수 있는데 웨비나 마치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후기, 리뷰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동기부여, 격려해주는 그런 멘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웨비나를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네트워크 속도, 접속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접속과 로그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좀씩 제가 보완을 하고 웨비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들리 멤버스 회원은 무료, 그리고 멤버스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한 10,000원 정도 간단하게 지불하고 참석하실 수 있는 웨비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열고 두들리 관련된 영상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회 두들리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잘 계시고요. 자, 일단 레코딩은 여기서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